자, 국민의힘 컷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존까지 컷오프가 참 안 되다가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끝나자마자 재표결이 끝나고 부결되자마자 컷오프가 이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니까 네? 우연히. 우연이에요? 앞에 그 단어를 붙이세요. 우연히. 우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현역 의원 8명이 이제 공천 배제되고 이렇게 줄줄이 뭐 탈락을 하고 있는데 요거 시점을 조율했다 보세요.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런 걸 안 하면은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정무적인 판단이나 지도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거 진짜 잘못해가지고 200개 나와봐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특검이 돼봐요. 여당은 총선 폭망해요.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위험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컷오프는 무조건 그 이유로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뭐 정당이라는 게 순진무구한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공천의 가장 큰 컨셉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기왕이면 이렇게 하지 뭐 굳이 재의결할 때까지 재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컷오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데 공천에 대한 모습이 안 드러나서 네. 그냥 방탄 공천이다. 요거는 컨셉 자체가.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탄핵의 강에 다시 돌아가는 컨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구 달서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또 거기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아니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탄핵의 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죠. 뱃놀이를 하고 있다. 탄핵의 강에서. 예. 네. 근데 탄핵의 강이 근데 지금의 아주 많이 이제 뭐 막 물결이 확 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금 희석되기도 했고.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인데 뭐 왜 했냐? 뭐 다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권 후반기에 요게 좀 떨어질 거니까 네. 레임덕이 될 거니까 가장 강성 지지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네. 그냥 배지를 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분은 그렇게 줘도 배신은 가장 먼저 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네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강성인 분들이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골수긴 한데 네. 극우적 시각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도 뭐 북한 개입설 얘기하기도 예. 하고, 네, 그렇죠. 굉장히 지난 총선에도 계속 그래서 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공청회도 해서 폄훼하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개입됐다 그래서 네. 나중에 그걸로 다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강성 인사들을 공천을 주면 다음 국회에서 이분들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왜? 자신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거든. 네. 그걸로 그래서 지지를 받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걸로 지지를 받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의 강,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천 받은 거는 탄핵의 강으로 그냥 다이빙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려워요. 네, 어째서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공천 준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발 유영하는 공천 줘라, 공천 줘라 계속 그냥 막 얘기를 했을 거고 네. 도태우 변호사는 원래 컷오프를 시켜야 될 사람인데 네. 컷오프 안 시켜가지고 경선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공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네. 그리고 배지를 달고 나서 과연 뭔 문제? 짓을 할 거냐. 네. 네? 맞아. 유영하 변호사 뭔 짓을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수사받고 감옥 갔다고 네. 뻔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고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지난 총선이 이제 부정선거다.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라고 막 거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인가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부정선거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된다 뭐 그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런 사람들의 말실수, 구설수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네. 흔들릴 수가 있다. 유영하 변호사가 막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했는데 당에서 좀 이렇게 억눌렀어. 네. 그리고 좀 말 조심하라고 그래. 뭐가 잘못됐냐고 기자회견 해버려 막. 네. 이러진 않겠지만 네네. 만약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의정활동 제일 첫 번째 법안
1호 법안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법안 이런 거 내봐요. 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통제가 안 되는 인물들로 보시는군요. 누구 말 듣겠어요? 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공천 줬다고 생각할 텐데 네. 한동훈 말 듣겠어요? 뭐 아니면 그 원내대표 말 듣겠어요?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네.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 또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때 커다란 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이. 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입성한 다음에가 더 문제다. 입성하기 근데 뭐- 전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공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렇잖아요. 이거 다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뒤에 구속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네. 누가 그랬어요? 그 주도한 분이 한동훈.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 한동훈 네. 당시 검사. 검사장. 오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상해. 탄핵은 오래된 일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된 일이다라고 하는데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7년 네, 7년, 8년 전? 만 7년 좀 넘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 뭐 민주당에 누구 음주운전 경력인 사람 공천 줬다는데 그분들은 10년 전, 10몇 년 전 거예요. 네. 음주운전도 그렇게 오래된 걸 끄집어내는데 탄핵 뭐 6, 7년 된 거 가지고 그걸 오래된 일이다. 네. 그럼 기억력이 한계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을 갖고 선거운동하고 의정활동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박근혜는 잘못하지 않았다. 네. 탄핵은 잘못됐다.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국민의. 되나, 왜 진짜. 이런 사람들을 공천 줘가지고 그래요. 와, 큰일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네. 오늘 자살골도 한 명씩 있어야 돼. 민주당 편이에요? 네? 민주당 아니, 편이에요?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재밌어요? 아니, 부적절했어요. 취소. 국민들이 난 굉장히 안 스트레스를 받을 취소.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컷오프를 당했는데 친유승민 계죠. 강남병 지역구에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밀려서 컷오프가 됐는데 이 보니까 이제 유경준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경쟁력 조사에서 내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2위보다 2배 이상 차이 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라고 반발했더니 이제 당에서는 아니다. 1, 2위 차이가 별로 안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좀 뒷말이 많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유경준 의원 의정활동 열심히 했고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그만하면 썩 양질의 국회의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도 지난 2020년도에 공천 받을 때 전략 공천 받았어요. 네, 유승민 네. 의원에 추천. 의해서. 네. 본인도 전략 공천 받았는데 자기 운명은 전략 공천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그때 전략 공천 받을 때 거기 있던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지망생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공관이나 지도부가 잘못한 것은 당신 말이야 저번에 전략공천 받았는데 의정활동 열심히 한 것도 아는데 조금 좀 험지 가가지고 총선 승리 선봉장이 좀 돼줘. 네. 그럼 우리가 좀 어디 배려해줄게. 이러면서 좀 컷탈락 시켰으면 네. 본인도 마음 상처 덜 받고 당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공천 관리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번에 그냥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니까 반발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분이 탈당하거나 네. 뭐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약간의 해프닝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너무 같다는 생각이 거칠었다. 들어요. 네. 이게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유경준 의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네. 쭉 하신 내용을 보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에요. 네. 경제 전문가고 네. 또 뭐 여러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을 건 확실히 짚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은 다 유승민계죠 또. 네. 네. 근데 국민의힘 공천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인재가 별로 없다. 워낙 풀이 적다, 인재 풀이. 네. 수도권에 지난번에 18석인가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그럼 요 인재도 제가 볼 때 이분 정도면 인재인데 잘 써야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그럼 저쪽에 서대문 쪽에는 어디 가셔서 좀 잘 해보셔요. 여긴 너무 좋잖아요. 강남병이 이제 강남 중에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딴 사람 하고 딴 그렇게 하든지 사실상 컷오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험지 가라고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가서 이제 선거사무소 차리고 벽보 붙이고 나면 이제 맞아요. 투표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건데. 시간이 얼마 없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일보에 나왔던 얘기가 있던데 네. 이 공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소리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잡음이 없다. 네. 소리 없이 강하다. 그 뭐죠? 내감자? 옛날에?
오래되셨네. 오래되셨어.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어요? 네. 네. 맨날 자꾸 가물가물해. 미안합니다. 제가 가물가물하네. 근데 소리 없이 꽂았다. 네, 소리 없이 꽂았다. 친윤으로 다 꽂았는데 지난해 나경원 의원이 그 저출생이 거기서 이제 부위원장 하다가 해임된 다음에 네.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친윤 친윤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잖아요. 연판장을 나경원 돌리고. 연판장.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썼는지. 네. 뭐라고 썼냐면 48명이 참여를 했는데 63명 중에 대통령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선,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다 네. 하고 나경원을 얘기했어요. 네. 아니 장성철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 초선들은 뭔가 개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나경원은 나가라. 네. 요 얘기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그때 엄청 화제였죠, 이 연판장이. 가장 깨끗해야 할 초선들이 네. 대통령 홍위병을 한 거잖아요. 네. 63명 중에 48명이. 네. 나머지 15명이 어디로 갔냐? 이번 공천에서도 대부분이 집으로 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이 공천에서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유리하게 작용했다. 네. 그러면 공천의 어떤 컨셉은 뭐냐? 앞서 이제 제가 노특검 그것도 얘기했지만 친위 부대. 네. 요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요것만 놓고 봐서는 당시 연판장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4분의 3인가가 이제 집에 갔거든요. 네. 그러면 컨셉은 소리 없이 무슨 뭐 좋은 비전 이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에 충성할 분들로 꽂았다. 소리 이렇게 없이 봐야 꽂았다. 소리 없이 네. 꽂았다.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그때 방송을 하면서 네. 저 연판장은 공천장이다. 네. 예언대로 그렇게, 했네.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기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우리 했는데. 그때만 방송하면서 에이, 저기 서명한 사람 다 공천 받을 거라고. 네. 다 공천 받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았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 그 연판장 초선들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오늘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제 비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친윤 키워드로 100회 이상 언급된 의원의 이 45명인데 45명 중에서 44명이 무려 공천을 받았다. 컷오프는 한 명도 없더라. 이게 보니까 찐윤 불패 아니냐. 나경원 연판장 플러스 해가지고 이 친윤들이 다 대거 공천을 받는 이 사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에는 공천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을 공천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렇게 만들어.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뭐 자꾸 시스템 공천 뭐 그냥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하는데 네. 다 그냥 그 방정식부터가 저는 대단히 잘못되고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친박들이 헤게모니 잡으면 친박 공천 많이 주고 친이 공천 잡으면 친이 많이 주고 2020년도에 친문 공천 많이 받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 잡고 있으니까 친명 공천 많이 주고 그걸만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부분 아까 유영아, 도태우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살펴보면 4-5명은 네.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까지 넘겨서 유죄받고 사면까지 시켜가지고 네. 공천식 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 그런 이상한 공천을 한 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공천이 상당히 시끄럽지만 3월 22일 날 네.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 네. 아니 그럼 이제부터 먹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겉절이가 이렇게 맛있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오. 지금 이 굴 겉절이, 생굴 겉절이, 오 너무 맛있어요. 겉절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니 여기 김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저를 싫어하시더라도 이 겉절이는 꼭 한번 맛보세요.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오. 자 재료 선택부터 특제 양념까지 오랜 노하우로 만든 청정해역 통영에서 키운 싱싱한 통영 굴무침 겉절이. 공덕포차가 인정한 맛이고요. 특제 비법 간장 소스에 숙성시켜서 짜지 않고 감칠맛 나는 흰다리 새우장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주당 공천이 상당히 시끄럽지만 3월 22일 날 네.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 네. 국민의힘 공천이 재평가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썩 잘된 건강한 옳은 공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공천 관리는 잘했지만 안에 내용물은 좀 다시 국민들이 이게 맞나? 이게 민주당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사람 좀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뭐지? 네. 그렇게 갸우뚱하게 만들 포인트들이 많아서 네.
3월 22일부터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틈만 나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공천 네. 사심 없이 했다. 네. 사실 잘 몰랐는데 공천 결과를 쭉 놓고 보니까 이기는 저쩐지는 나중에 싸워봐야 아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성격을 여러 갈래로 분류를 해봤더니 찐윤들만 공천을 받았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좀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아부 잘하는 사람들은 일 못해요. 왜 아부를 잘하냐? 일을 못하니까 아부로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아부 잘했는데. 제 삶의 모토가 아부만이 살 길이다. 아니에요. 일도 그러면-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부랑 일을 같이 잘했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권 핵심부에서 쟤를 어떻게 하지? 요 고민을 안 하지. 네? 우리 그 진짜 저게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 아부도 유리하게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네. 같은 사람. 네. 있는데 두 분 다 아부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고 본인이 자평하시는군요. 저 가끔씩은 또 하죠. 근데 대부분 아부만 살 길에 앞서 이제 우리 저희부터 충성파들, 네. 홍위병들은 일 못합니다. 잘 웬만하면 80~90% 확률로. 네. 근데 놓고 보니까 홍위병들이 다 공천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소리 없이 꽂았다. 소리 없이 꽂고 만약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의정 활동을 과연 충실하게 또 잘 할 것이냐 그런 그렇죠. 문제들도 다시 좀 맞습니다. 살펴봐야 되는 일단 뭐 그런 연판장 같은 문제네요. 건 잘 쓰시겠죠. 경력직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향한 연판장을 잘 쓸 것이다. 근데 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힘이 좀 빠지잖아요. 네. 내년 벚꽃이 필 무렵.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현하면 내년 목련이 필 무렵 제일 먼저 돌아섭니다. 그럼 아부를 잘하는 윤석열 사람들의 탈당해라 특성이 연판장 돌려. 그 연판장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들을 수 했어. 있다. 네, 그렇게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참 궁금해지네요. 레임덕이 왔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잠깐만 지켜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네. 이렇게 호칭을 좀 붙이겠습니다. 하마터 아까 행정지도 어떻게 받을 뻔했어. 했네. 그냥 아까 윤석열이라고 윤석열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알겠습니다.